주목할 만한 시선, 에? 깐느가 됐다고. 그날 촬영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밤신이. 출연료를 받지 않고 출연하시게 됐다라는 게. 이제 얼마 전에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네네. 네, 그러죠. 열심히 살아야 돼요. 네. 하이아키아 보시면 우리 제작진분들, 안 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멜로 영화라고 생각하면서 찍은 점도 너무나 큽니다. 라고. 그래서 현장에서 홍사빈 배우랑 우리, 사랑하나? 시건이라는 인물을 표현할 때 굳이 다른 걸 이렇게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차가운 면이 있는 걸 제가 알아서. 안녕하세요. BTV 이동진의 파이아키아, 저는 이동진입니다. 네, 이분을 모셨더니 오늘 파이아키아는 정말 번쩍번쩍한 느낌입니다. 송중기 씨 나오셨습니다. 아유, 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사실은 오늘 기자간담회도 있었던 날이지 않습니까? 네, 끝나고 바로 왔어요. 네, 네. 처음 또 시사회도 있었고 굉장히 바쁘신 와중에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말로만 듣던 제가 작가님의 이 DVD 많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네. 너무 부럽습니다. 네. 초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여기 오늘 조명 꺼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아이고. 번쩍번쩍한 느낌이. 감사합니다. 네, 정말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실물로 제가 직접 뵙기는 처음인데. 맞아요. 처음 봬요. 네, 네. 더군다나 오늘 화란같이 좋은 영화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이 영화에 관해서 어떻게 얘기를 시작할까 하다가 칸느 영화제 얘기로부터 먼저 예. 시작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올해 칸느 영화제 때 다녀오셨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많은 국제적인 경험이 있으시지만 또 정작 칸느 자체는 처음 가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맞아요. 처음이에요. 네. 어떠셨습니까? 올해 초에 제가 로기완이라는 영화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네. 밤신을 촬영하고 있었는데 현지 네. 시간으로 한국은 5시 반인가 그랬거든요. 아침에. 촬영 중에 전화가 계속 와서 이상하다. 중요한 씬 찍고 있는데 느낌 이상해서 받았는데 제 사나이 픽처스 한재석 대표님이 거의 울먹이는 네. 선배 우리 됐다. 뭐가 네. 돼요? 그래서 주목할 만한 시선, 깐느가 됐다고 그래서 그날 촬영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밤신이. 네. 그래서 되게 조용하게 네. 집중해서 찍어야 되는 장면인데 저도 모르게 스태프들한테 됐다고 했던 기억이 나요. 너무 영광이었어요. 네. 막상 가보니까 진짜 영화제 크죠. 네, 세상에서 가장 네. 유명한 영화제이기도 하고. 네. 저는 이제 사진 찾아보면서 네 분이 이렇게 그 포토홀 같은 데서 해변에서 사진 찍은 거 봤는데요. 예. 약간 그 천하의 송중기 씨도 약간 상기된 것 같은 너무요. 사진에서 그런 느낌이 있던데요. 안 떨리는 척 하느라 정말 끝났습니다. 그 나머지 분들은 더더군다나 다 신인 감독에다가 뭐 신인 네. 배우들이 다 이랬을 텐데. 이 화란이란 영화로 깐느를 간다는 생각을 아예 못했기 때문에 네. 어떤 분들은 이제 경쟁 못 가서 아쉽지 않냐라는 질문도 해주신 분들도 계세요. 네. 간 것만으로도 네. 너무 영광이었고 참 되게 말로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네. 경쟁 부문 다음으로 중요한 부문이 뭐 주목할 만한 시선이기도 네. 하고 황 같은 작품이나 뭐 마더 같은 작품도 사실은 그렇죠. 주목할 만한 시선이 갔었죠. 저기 무례한도 그랬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홍상수 네. 감독이 수상한 것도 주목할 만한 네, 시선 네, 네. 부문이기도 했었고요. 제가 이제 우연히 오늘 이렇게 좀 자료들 찾아보다 보니까 지난 화요일이 생일 아니셨나요? 네. 그날 들어왔어요, 한국에. 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날 입국을 해서 네. 집에 도착해서 미역국 먹고 바로 시차 때문에 잠들었고요. 네. 따로 뭐 이렇게 무슨 생일을 위해서 어떤 무슨 모임을 가진다거나 이런 건 없었고요.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고. 그냥 일이 있는 날 중에 하루군요. 네, 강아지 밥 주고. 네. 사실은 또 이제 오늘 이제 촬영을 하고 내일 그 로기안이라는 영화 재촬영이 있어서 한 신이 네. 그 대본 보고 그러고 잠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다를 바 없는 그런 또 다른 일하는 하루 네. 중에 하나. 네. 이 화란한 영화에 관한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굉장히 미담 같은 것도 많고 듣고 싶은 얘기도 많아서. 미담이 있었나요? 네, 일단 출연료를 받지 않고 출연하시게 됐다라는 게 네, 사나이 픽처스 입장에서는 이 이상의 미담이 어디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이 방송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네. 일이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슬슬 걱정이 드는 게 다음 작품 이제 혹시 대본 주시려고 하는 분들이 그때는 말이야. 야, 이러면서. 그때는 안 네. 받고 너 왜 지금은 받니 하실까봐. 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네네. 그러셨죠. 열심히 살아야 돼서 안 됩니다. 작년까지는 됐는데. 네. 하이아키아 보시면 우리 제작진분들 안 됩니다. 네, 작년까지만 됐던 걸로. 근데 그게 약간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네. 저는 이 사실이 안 나가길 바랬었어요. 네. 왜냐면 이게 괜히 오해도 생기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네. 제가 그랬던 거는 처음에 제 대본을 제안을 받은 게 아니었고요. 네.
제가 어느 작품을 거절하는 자리에서 저 배급사 플러스엠에 계시는 분께서 막 얘기를 하다가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장르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한번 읽어볼래 했던 대본이었어요. 네. 그때 읽었을 때는, 굉장히 너무 부족하지만 네. 너무나 매력적인 대본이라 혹시 제가 시켜주시면 하고 싶은데 네. 제가 했을 때 제작비가 올라가면 혹시 약간 상업적인 흥행 공식들이 혹시 들어가면 전 이게 매력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이게 기사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약간 주객이 전도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좀 쑥스럽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들으니까 더 흥미롭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아, 그러세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어떤 계란티나 제작비를 낮추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제작비가 커지고 대작이 될수록 오히려 창작자의 어떤 그 자유는 더 오히려 속박받는 경우가 많고. 네. 그쵸? 그쵸. 네.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약간 여러 사람들의 피드백이 들어오지 않을까? 네. 압박이 들어올 수도 있고. 네. 뭘 좀 넣어달라고 하기도 하고. 네, BP가 넘기려면 좀 더 이렇게 카체이싱이 들어가야 필요 없는데 굳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제가 느끼기에 매력적인 이 책의 그 매력이 사라질까봐 걱정이 됐었어요. 근데 누군가는 오지랖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때의 제 결정을 지금도 존중하는 편입니다. 이 영화의 어떤 지금 나와 있던 그 지금 최종적인 결과로 보면 정말 좋은 그런 제안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제 알폰소 쿠아론 같은 감독이 그래비티를 찍을 때 그래비티도 워낙 대작이잖아요. 그쵸. 영화사에서 제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목소리로만 등장하는 그 지구에 남아있는 그 교신을 하는 그 남자와 주인공인 그 여주인공과의 사이에서의 로맨스를 넣어달라는 요청들이 그렇게 영화사에서 많았대요. 스튜디오에서. 왜냐하면 좀 더 이렇게 약간 좀 드라마틱하게 이야기하는 위해서. 근데 그것 자체를 알폰소 쿠아론이 이제 쳐냈다는 건데, 그것 자체가 사실은 그런 대작에서 그런 원래의 오리지널리티를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차이점이라면 알폰소 쿠아론 감독님이 쳐내신 거고, 저희는 이제 신인 감독님이셔가지고 더욱더 압박을 받으셨을 건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매력이 떨어질까봐. 시나리오를 처음 보시고 나서 어떤 점이 가장 이렇게 이거다라고 이거 정말 좀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매력적으로 느꼈던 포인트가 있었다면 어떤 걸까요? 우선 처음 봤을 때 약간 찐득찐득한 이 오래된 장판에 뭔가 저기 더러운 것들이 찐득찐득하게 묻어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 숨이 좀 안 쉬어지더라고요. 답답했었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영화인데 약간 양익준 형님의 똥파리를 봤다는 느낌? 그리고 저랑 빈센 조란 드라마를 같이 했던 전여빈 배우가 나왔던 죄 많은 소녀를 같은 느낌? 약간 그 어둡고 스산한 게 너무 좋았어요. 그 말씀하셨던 죄 많은 소녀나 똥파리도 사실은 제작비가 커졌으면 그렇게 만들기가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 영화를 보고 났을 때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영화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똥파리 영화 봤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셨어요? 그 영화랑 비슷한 굉장히 강렬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너무 영광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사실 메이크업 받으면서 실장님한테 제가 그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해주시네요. 제가 그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봤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영광스럽게도 드라마 착한 남자라는 드라마 찍을 때 양익준 형님하고 같이 연기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 제가 너무 재밌게 본 영화라서 막 떨렸던 기억도 나는데 아무튼 그 똥파리의 그 뭔가 날 것 같은 느낌이 제가 처음 봤을 때 느꼈던 시절입니다. 반면에 이제 그 영화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골라야 하는 또 그다음 다 판단해야 되는 그 배우의 입장에서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어떤 감정이 너무 진하고 너무 처절하다고 느끼시진 않으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영화가 이제 편집돼서 나온 개봉을 앞둔 버전보다 더 심했었어요. 약간 엔딩이 바뀐 지점도 솔직히 있는데 제가 처음 초고를 봤을 때는 근데 그 초고는 저희 주인공인 홍사빈 배우도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냥 아예 보지 마라 영향받는다고 했었는데 훨씬 더 거칠었고 훨씬 더 투박했고 여기서 어떻게 더 거칠고 투박할 수고 이게 엔딩이 바뀌어가지고 감독님이나 이제 제작진께 예의가 아닐까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딱 카메라 꺼지면 말씀드릴게요. 약간 짐작은 가기도 합니다. 그러세요? 특히 이제 저희 회사 대표님께서는 가버나움을 말씀하시면서
파다고 숨이 안 쉬어진다고 그러셨었어요. 예. 네. 그리고 저는 사실 반대하실까봐 걱정했었어요. 저희 근데 대표님이. 오케이를 예. 하셨군요. 네. 뭐 매니지먼트는 수익성을 따져야 되는 회사니까. 그렇죠. 갑자기 배우가 개런티를 안 받겠다 그러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더 블록버스터를 하길 원하실 텐데. 네. 근데 매니저 대표님이 안 시키시면 어떡하지 했는데 감사하게도 또 좋게 보셨더라고요. 네. 사실은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영화를 만든 그 김창원 감독 자체가 첫 영화이고요. 네, 장편으로. 네. 또 출연한 또 홍사빈 배우도 사실상 첫 영화죠. 주연으로 그쵸. 네, 단편을 제외하고 얘기한다면.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배우분들도 그렇잖아요. 형서 씨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를 찍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어떻게 보면 나이로도 약간 다른 자리하고 달리 좀 더 어른에 가깝고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떤 부담감이나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떠셨나요?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크진 않았고, 네. 왜냐면은, 늑대소년이라는 영화 할 때 조성희 감독님을, 저 작가님께서 뵀었지만, 네. 신인 감독님이 사고 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보통 좀 이렇게, 영화. 좋은 의미에서. 네. 그런 사고 치는 좋은 의미에서 사고 치는 신인 감독님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런 약간 생각을 갖고 있어서인지, 네. 재밌겠다는 생각이 더 컸고, 부담감보다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가 괜히 부담된다고 해서 말을 더 하는데 그 노게런티로 한다는 게 많이 부담이 없어지는데 도움도 됐어요, 사실. 네. 그렇군요. 네. 김창완 감독님은 어떠셨나요? 사실은 이제 이 각본을 받아보면 각본 자체를 굉장히 잘 쓴 각본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네. 거기 매력을 느끼셨을 텐데 또 감독을 만나서 같이 일을 한다는 건 다른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점에서는 어떠셨는지. 김창완 감독님을 처음 뵙기 전에는 네. 시나리오만 보고 나서는 신뢰되는 거라서 질문을 못 하겠지만 네. 이 영화처럼 연규처럼 혹시 그런 가정사를 겪으셨나? 네. 그러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네. 날것의 느낌을 들 수 있게 정말 이렇게 사실적으로 쓰실 수가 있지. 네. 그 영규가 고통받는 가정폭력 학대를 당하는 그 영규 소년의 마음이 좀 마음이 아파가지고 혹시 감독님이 그런 일을 겪으셨나? 네. 걱정이 됐었어요. 뵙기도 전부터. 네. 그래서 처음 만난 날 제 첫 질문이 네. 감독님 혹시 했는데 본인은- 아닙니다.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시나리오를 쓰게 되셨어요? 했더니 새벽에 모텔에서 알바하면서 네. 이제 손님들에게 키 주고 하는 어. 일부러 그 시간을 잡으셨대요. 네. 그 시간이 시나리오 쓰기가 좋을 것 같아서 네. 책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만나 뵈니까 오히려 굉장히 유쾌하시고 밝으셔가지고 아이고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현장까지 그랬으면 그거 어떻게 찍겠어요? 현장은 오히려 즐거웠어요. 네. 현장은 즐거웠고 스태프분들께서도 이 영화를 사랑한다는 게 많이 느껴져서 오히려 현장은 즐거웠어요. 네. 그랬군요. 네네. 네. 나머지 배우분들하고의 어떤 협업에 관한 것도 또 여쭤보게 됩니다. 홍사빈이라는 배우가 사실은 이제 관객들하고 굉장히 익숙한 배우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화에서의 어떤 물리적인 비중만 따지면 사실은 송중기 씨보다도 더 많이 네.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신인 배우가 굉장히 중압감이 들 수 있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 굉장히 잘 해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김영서 씨도 사실 우리는 이제 비비라는 이름으로 많은 네. 분들이 이미 좋아하는 스타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영화 속에서 전혀 다른 또 모습으로 이 두 배우와 함께하는 네, 네. 사실은 연기에서 저는 선후배 같은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전혀요. 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함께할 때 이 젊은 배우들 어떤 느낌이셨는지. 홍사빈 배우는 일단 굉장히 부담감이 컸을 거예요. 그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이 능력 차이에 상관없이 주인공을 하는 분들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네. 이 친구도 그 이유가 있었고 보니까 지내보니까 처음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묵직했었어요. 굉장히 생각이 깊었고 이 영화에 대하는 현장에서 자세가 네. 굉장히 정직했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저는 연규로 굳이 이렇게 막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게 노력이 필요 없을 정도로 바로 연규라는 모습으로 보였고 굉장히 오랜만에 파트너 배우하고 정말 심도 있는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했던 오랜만에 그런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형서 씨는 많은 분들이 비비라는 이제 가수로 알고 계시죠. 네.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 아쉬웠던 거는 우리 영화에 나오는 이 하얀이의 캐릭터가 조금 수동적으로 되는 느낌도 있다는 약간의 자기 반성을 하면서 찍었던 면도 있는데 그 점을
김영서라는 배우의 에너지로 좀 채워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약간 김영서라는 친구의 도움을 받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배우가 고유의 어떤 갖고 있는 어떤 그분의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부분이 있었겠네요. 네네. 이 사실은 이제 극중에 등장하는 그 배우, 그 캐릭터의 이름만 보고도 사실은 이렇게 느낌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치건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독특한 이름인데. 약간 스산하죠. 네. 치건이라는 이름에 대한 어떤 그 느낌 같은 게 혹시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건이라는 그 단어보다는 이 치가 들어가는 이름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작가님 말씀대로 결과적인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 인물의 전사는 없지만 연규도 뭔가 연약한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그 소년스러운 이름인 것 같기도 하고 하얀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네요. 네.